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대북 대미 강경파인 점이 같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실무 책임자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입니다. 지난해 1월 인준 청문회 당시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다양한 안을 준비했다며 대북 제재에 군사 옵션을 포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북한과 그 정권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영국 매체의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내정자의 이 같은 대북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ast history would indicate that this is a feint. This is not likely to lead to any true change in his strategic outlook. That is, he will continue to want to maintain his nuclear capability, and that the president has said is unacceptable. 폼페이오에 맞설 북측 인물로는 김정은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유력합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 북측 대표단장으로 방남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 특사단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할 때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남 해외 공작기관인 정찰총국장을 8년 가까이 역임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 지뢰 도발 배후로 지목될 정도로 대남 대미 강경파로 손꼽힙니다. 괴뢰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놈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미 양측의 두 강경파가 북핵 문제를 다룰 5월 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경우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닌 창과 창의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5월 안에 만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도 범정부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는데 한미 간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발표 이후 처음으로 통화하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 한미 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5월 안에 만날 뜻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 교체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정상 차원에서 일축한 겁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핵심이라는 데 합의하고 최대 압박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빈틈없는 범정부 차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This is a comprehensive approach in support of the president, and we're continuing to move forward with those conversations. 백악관 주도 아래 국무장관 내정자인 폼페이오 CIA 국장이 총괄하고 국무부 등이 지원을 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인력을 조직화하고 분석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상하원 중진 의원들에 이어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과 만나 한반도 정세 대응 문제를 본격 협의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면서 만전을 기할 것으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선순환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5월 안에 만날 것이라며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도 범정부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는데 한미 간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발표 이후 처음으로 통화하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 한미 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5월 안에 만날 뜻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 교체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정상 차원에서 일축한 겁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핵심이라는 데 합의하고 최대 압박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빈틈없는 범정부 차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This is a comprehensive approach in support of the president, and we're continuing to move forward with those conversations. 백악관 주도 아래 국무장관 내정자인 폼페이오 CIA 국장이 총괄하고 국무부 등이 지원을 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인력을 조직화하고 분석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상하원 중진 의원들에 이어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과 만나 한반도 정세 대응 문제를 본격 협의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선순환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러시아가 내일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실시합니다. 선거에 나선 푸틴은 미국 대선 개입 혐의와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렸지만은 승리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앞둔 러시아는 비교적 평온해 보입니다. 4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의 승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대선 개입 혐의와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떠올랐지만 대다수 유권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Почему?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ы понимаете, стабильность, она присутствует постоянно. Поэтому здесь, вот в нашей жизни, эта стабильность, он обеспечивает ее. 여론조사 기관들은 푸틴이 70% 안팎의 지지율로 압승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디어들이 푸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띄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공산당 후보 파벨 그루디닌과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 크세니아 소브착 등 다른 7명의 후보는 들러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 이번 선거에 러시아 최대 야권 인사 나발리는 지지자들에게 투표 불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 числа вы должны гордо и с насмешкой смотреть на все эти ток-шоу, в которых будут рассказывать про то, что оппозиция получает 3%, и говорить, я не был частью этого всего. 예상대로 푸틴이 대선에서 승리해 2024년까지 통치하면 30년 이상 권좌를 누린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건데 야당이 일제히 청와대 개헌 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에 개헌 자문안을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새입니다.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청와대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회의 권한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늦어도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기 탓에 국회 개헌이 지체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청와대를 거들었지만 대통령이 개헌안 제출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협상 과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 통과 기준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위해선 협조가 필수적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오는 6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담은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개헌은 국가 100년 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안에 쫓겨 호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다음 주 초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이 전 대통령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류충섭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보통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문 총장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다른 공범들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도 큰 차질이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미 검찰 수사로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을 1년 사이에 차례로 구속하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 안팎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조만간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을 놓고도 검찰은 국가 중대사를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이나 6월 지방선거에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을 정하면서도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피해 3월로 늦췄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여부가 변수가 되겠지만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현재로는 여당이 우세하다는 대다수 관측 속에 여권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반전을 노리는 야당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당 안팎에서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미투운동 여파와 당내 현역 의원 출마 자제령으로 민병두, 전현희 의원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굳건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박영선 의원과 당내 의원들과의 친화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우상호 의원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특유의 입담과 거침없는 발언을 앞세워 BBK 저격수로 널리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인 속에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정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복당 허용 여부가 당내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지지율 등으로 인물난을 겪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보수진영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가 설 연휴 직후 직접 이 전 처장에게 출마를 제안했고 이 전 처장은 중도 보수 세력의 복원을 명분으로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경남 충남지사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자를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합당 이후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미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한 가운데 당 내부적으로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지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개혁 보수 이미지를 앞세운 유승민 공동대표가 서울시장에, 안 전 대표는 고향인 부산시장에 출마한 게 낫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당 소속 현역 단체장과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거세게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구도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여야의 승패를 가르는 잣대 역할을 해왔고 그만큼 승부도 치열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선거에서 현 남경필 경기지사는 김진표 후보에게 0.87%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송영길 후보에게 1.75%포인트 차이로 당선되는 등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한국당은 수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여당인 민주당은 두 곳에서의 승리가 지방선거 승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지사의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를 앞세운 반면 친문 핵심인 전 의원은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후보로 나설 공산이 높은 가운데 박종희 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경우 한국당은 유정복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남춘 의원과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국민의당 출신인 문병호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스웨덴 외교장관이 오늘까지 회담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담에 진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과가 없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다이아몬드와 향수, 와인 등 사치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기 수출도 계속하고 있고 몰래 원유를 조달할 새로운 중개 조직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양에 있는 한 백화점에 샤넬과 구찌를 비롯한 해외 명품들이 즐비합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며 수출을 금지한 품목들입니다. 유엔 전문가 그룹 조사 결과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이 같은 사치품들을 대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지난해 인도에서 51만 달러어치를 수입했고 불가리아에서는 향수 20만 달러, 독일과 칠레에서도 와인 수십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북한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도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1,000만 달러 이상 넘겨 중국에 수출했고 금지 품목인 철강 제품도 6천만 달러, 600억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거래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항구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국제금융거래도 제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해외에서 현지인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계좌를 만들었고 유럽에서는 특별한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에는 화학무기 부품을 수출했고 미얀마에는 탄도미사일 체계와 다연발 로켓 발사대, 지대공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안보리가 대북 유류 수출도 제한했지만 북한은 이미 원유 확보를 도와줄 정교한 중개 조직망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다이아몬드와 향수, 포도주 등 사치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전문가 그룹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일부 회원국 간 거래 위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51만 달러어치를 수입했고 불가리아에서 향수 20만 달러, 또 독일과 칠레에서 포도주 수십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또 석탄도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1,000만 달러 이상 넘겨 중국에 수출했고 금지 품목인 철강 제품도 6천만 달러, 600억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안보리가 대북 유류 수출을 제한했지만 북한은 이미 원유 확보를 도와줄 정교한 중개 조직망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이틀째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두 나라 협상단은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 청사에서 자동차와 무역 구제, 원산지 등의 세부 분과별로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FTA 개정 협상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명 연극 연출가인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상대로 단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경찰청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히고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폭로가 나온 뒤 지난달 19일 공개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회견을 리허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습이라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왜곡되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정을 연습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다만 진심으로 말해야 한다는 뜻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몇 명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 폭로 등을 통해 알려진 행위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전 감독을 출국 금지한 뒤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최근에는 이 전 감독 주거지와 연희단 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기 등 일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신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는데요. 낮부터는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면서 나들이 즐기기에 좋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YTN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경복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요? 네, 주말인 오늘도 어김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0.5도로 출발해서 아침 시간 동안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온화한 봄 기온도 감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 대전과 대구 14도, 광주 1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오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 밤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후 절기춘분인 수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평창도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폐회식이 열리는데요. 폐회식 동안 날씨는 흐리겠지만 다행히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오늘도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왔습니다. 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상대로 단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정 감독은 경찰청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히고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폭로가 나온 뒤 지난달 19일 공개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회견을 리허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습이라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왜곡되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정을 연습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다만 진심으로 말해야 한다는 뜻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정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정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정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 폭로 등을 통해 알려진 행위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정 감독을 출국 금지한 뒤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최근에는 이정 감독 주거지와 연희당 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일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정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신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의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비핵화 과정이 매우 엄중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데다 결코 사안별로 나눠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게 동결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핵 동결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핵 동결에는 실험 중단, 우라늄, 플루토늄의 생산 중단, 미사일 생산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결을 위해서는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더라도 연구개발만으로도 얼마든지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핵실험을 중단하더라도 그 사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늘려나가면 그건 동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정이지만 이런 상황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인 이른바 CVID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난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핵실험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이란 핵협상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잠정 타결이 이루어진 지난 2015년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참가하는 이른바 P5+1과 같은 국제적 합의 체제가 이란을 상대로 수백 번의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0.5도로 출발해서 아침까지는 다소 춥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따스한 햇살까지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 10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운 공원에라도 나오셔서 나들이 즐겨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온화한 봄 기온도 감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 대전과 대구 14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 밤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절기 춘분인 수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평창도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폐회식이 진행되는데요. 폐회식 동안 날씨는 흐리겠지만 다행히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러시아가 내일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실시합니다. 선거에 나선 푸틴은 미국 대선 개입 혐의와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렸지만은 승리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앞둔 러시아는 비교적 평온해 보입니다. 4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의 승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대선 개입 혐의와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떠올랐지만 대다수 유권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Почему?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ы понимаете, стабильность, она присутствует постоянно. Поэтому здесь, вот в нашей жизни, эта стабильность, он обеспечивает ее. 여론조사 기관들은 푸틴이 70% 안팎의 지지율로 압승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디어들이 푸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띄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공산당 후보 파벨 그루디닌과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 크세니아 소브착 등 다른 7명의 후보는 들러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 이번 선거에 러시아 최대 야권 인사 나발리는 지지자들에게 투표 불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 числа вы должны гордо и с насмешкой смотреть на все эти ток-шоу, в которых будут рассказывать про то, что оппозиция получает 3%, и говорить, я не был частью этого всего. 예상대로 푸틴이 대선에서 승리해 2024년까지 통치하면 30년 이상 권좌를 누린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 부주석에 선출이 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찬성 2,969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결로 왕치산 전 서기를 국가 부주석으로 뽑았습니다. 왕 전 서기는 시진핑 집권 1기 5년간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아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 아래 시 주석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존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과 만나 남북과 북미 연쇄 정상회담에 만전을 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설리번 부장관과의 회동에서 다가오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고위급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